이 북한 김정은 시대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지난 7일 사망한 리을설 인민군 원수의 국가장의위원회 명단에 이어서 빈소 조문 수행 명단에서도 또 빠졌습니다. 이 최룡해의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북한 지도부의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메이저리그 진출을 선언한 박병호 선수, 그 교섭권을 따낸 미네소타 트윈스의 유니폼을 입게 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어서 메이저리그 전문가인 데니얼 김 해설위원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의견은요.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정면 인터뷰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최룡해 노동당 비서요. 이 개인 비리로 눈밖에 났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거취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신변 이상설이나 또는 실각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용해 비서가 이번 이을설 장의원 명단에 빠졌다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입니다. 네. 즉, 그가 정상적인 판단에서 볼 때 장의원 명단에서 빠졌다는 것은 100% 이상한 것이고, 네. 왜냐하면 그가 이제 빨치산 2세의 대표주자이고, 그의 아버지 최현은 바로 이을설과 함께 빨치산 투쟁을 한 전우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최용해가 그 장의원 명단에서도 빠졌고,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 그 빈소를 방문할 때도 최용해는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것은 뭔가 최용해 신변에 이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이 최룡해 당비서가요. 이 중국통으로 알려진 인물인데요. 이 김정은의 중국 방문을 위한 협상에서 성과를 내지 못해서 근신 중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이게 사실일까요? 네,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장성택 2013년 12월 장성택 처형 이후에 김정은 정권의 그 중국 라인은 사실 최용해 비서였습니다. 네. 지난 9월 3일 베이징도 방문했고 그때 이제 열병식에도 참가했습니다만은 네. 김정은이 내년 7차 당대회 전에 베이징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하는데 네. 그런 문제에서 최용해가 뭔가 이를 잘못 저질러서 상당히 근신 중이다. 이런 소식통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 그런데요. 또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도 있는 것이 최룡해가 중국에서 정상회담을 준비 중이다. 이런 소식도 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네,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 장의원의 명단이라는 것은 그냥 이름만 넣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서 이제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더 서열을 높여서 장의원 명단에 예의상 넣어줘야 되는데 네. 이름을 뺐다는 것은 그가 뭔가 김정은 정권에서 뭔가 좀 실각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근신 중일 가능성,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날짜에 이 조선중앙TV 기록 영상에 보면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예, 지난 4월에 기관총으로 처형된 현영철 전 인민무력부장도 네. 그가 기관총으로 강건종합공관학교에서 처형된 이후에도 무려 2, 3개월 동안 북한의 조선중앙텔레비전의 영상으로 나왔습니다. 네. 따라서 처형에는 물론 빨치산 2세이기 때문에 현영철처럼 뭐 기관총으로 처형하거나 이런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네. 그가 TV에 나온다고 해서 곧 권력의 이상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 최룡해 당비서의 행방이 묘연한데 반면에 이 황병서 총정치국장의 서열은 지난 7월보다 올랐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서열이 올라간다는 것은 이 김정은 위원장의 신임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뭐 황병서는 그야말로 김정은 위원장의 신뢰 면에서는 최고 1위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지난해 7월 노동당 그 군수 담당 비서였던 전병호가 사망했을 때 그 장위원회 때는 황병서가 4위로 올라갔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3위로 바로 행정수반인 박봉주를 제치고 그 위로 올라선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북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노동당 총비서, 그다음에 상임위원장, 그다음에 내각수반인 총리, 그다음에 이제 군인이 올라갔는데 네. 이번에 내각총리 박봉주를 제치고 올라갔다. 물론 그것이
당중앙의 이제 정치국 상무위원이라는 직책으로 올라간 것 같은데 네. 이것은 뭔가 좀 이상한 직무다. 김정은이 뭔가 내년 7차 당대회를 앞두고 권력 재편을 이제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 리을설 원수의 국가장의원 명단이 참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 같은데요. 이 북한 지도부의 서열 변화가 어떤 특징들이 좀 감지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주석단 서열이 있고 이런 또 장의원의 서열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서열이 이제 어느 장소냐 무슨 행사에에 따라서 이제 들쭉날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김정은이 선군 정치에서 선당 정치로 옮겨온 이후에 네. 이번에 이제 장의원의 명단을 보면은 최태복이나 김기남이나 이런 그 정치국 위원들이 이제 군인들을 제치고 치어 올라왔습니다. 네. 이런 걸 볼 때 역시 김정은은 뭔가 당 중심으로 앞으로 북한을 이끌고 가겠다. 이런 측면을 장의원의 명단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게 관련되는 맥락인 것 같은데요. 네네. 빨치산 2세들의 영향력이 급격히 쇠퇴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이 소장님은 어떻게 동의하세요? 그렇습니다. 이 최용해는 이제 전인민무력부장 최현의 아들이고 또 이번에 장의원 명단에서 빠진 사람 중에 좀 특징적인 것이 이제 전 오진우 인민무력부장의 아들인 당중앙위원회 군사부장 오일종이 빠졌습니다. 네. 사실 최현이나 오일종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다 자기 아버지가 빨치산이었다는 그 후광으로 이때까지 최고 정점에 올라갔는데 네. 김정은이 이런 사람들을 좀 제쳐놓고 이제 자신의 어떤 애민 정치에 필요한 테크노크랩, 즉 당의 기술적인 관료들을 데리고 앞으로 북한을 이끌고 가겠다. 이런 시그널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아까 짚어주신 대로 이 선군에서 선당으로 그러다 네. 보니까 좀 군부 라인이 하락세 아니냐 하는 이제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 대남 라인이 약진하고 있다. 이런 전망은 왜 나오는 건가요? 대남 라인은 이제 그 대남 라인의 대표 주자가 김양곤 대남 비서입니다. 네, 네. 대남 비서는 이제 부인이 뭐 김정은이 이제 이모라고 부를 정도로 상당히 이제 가족사 쪽으로도 가깝다 이렇게 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이제 명단에서도 김양곤이 상당히 그 상위로 올라갔고 네. 아마 앞으로 이제 7차 당대회가 열려서 김영남, 김기남, 뭐 최태복 이런 7, 80대 노장 세대들을 물러나게 한다면은 그 자리를 메꿀 사람은 김양곤이다 이렇게 볼 때 이것도 역시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테크노크라트의 약진도 있을 거고요. 또 네. 이제 좀 이제 이 나이 든 세대에서 젊은 세대로의 세대 교체도 있을 텐데 이 네. 결국은 출신 성분보다는 누가 더 김정은에게 충성하느냐 이 중요한 충성 경쟁이 중요해지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김정일 때는 이제 김일성 정권에서 이뤄놓은 사회주의 열매를 따먹고 네. 그런 나름대로의 풍요를 고위 엘리트들이 누리는 거였지만 이제 모든 것이 고갈되고 다시 이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김정은으로서는 네. 어떤 아버지의 후광을 입은 빨치산 2세보다도 북한 사회주의를 구출하고 자기 시대에 뭔가 역할을 담당할 네. 이런 테크노크레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최용해나 오일종이나 이런 상징적인 인물들을 네. 뒤로 좀 밀어내지 않았는가 이렇게 분석할 수 그렇군요. 있습니다. 계속 좀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이었습니다.